난 주택을 양도했고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자신있게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 아는 영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했다가 훗날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확신하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염지훈. 내가 2년 이상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 그것을 거주주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무서 및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그러한 임대주택들, 이러한 임대주택을 임대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두 채인데도 말이죠. 자, 오늘은 거주주택 비과세 그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들, 마지막으로 거주주택 비과세의 계산 방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일반적인 사례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이 있다. 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살거나 아니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러한 거주주택을 팔 때 12억 초과분만 과세가 된다. 또한 이렇게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만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까지 했다면 말이죠. 실질적인 계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거주주택을 팔았다는 거예요. 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의 세금 계산 방식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양도가액이 20억이고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면 양도 차익은 10억 원이죠. 그러면 요게 이제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고 12억까지는 비과세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양도 차익이 10억이죠. 10억 곱하기 전체 양도가액 20억 중에서요. 20억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 요거죠. 20억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8억이고 분자가 8억이고 분모가 20억이다. 그럼 이 사례에서는요 40%네요. 즉 10억의 40% 부분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이 10억 곱하기 20억 분의 20억에서 12억을 뺀 그 8억 윗부분, 그 부분만 과세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10억 중에 4억이 과세 대상이 되고 6억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은 10년 이상 거주까지 했어요. 비과세 최고봉, 장특공 80%까지 적용받은 건데요.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4억에 80%를 적용하면 3억 2천이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요게 양도소득이라고요. 4억에서 3억 2천을 뺀 8천이 양도소득이고 여기서 250만 원 1년에 한 번씩 기본공제로 빼주고 그럼 얼마죠? 7,750이고 7,750만 원에 이때 유효세율 24%에 누진공제 576만 원을 빼주면 양도차익이 10억인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284만 원이고요. 가산세가 없겠죠? 처음부터 비과세가 맞았다면.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128만 4천 원을 더한다면 10억의 양도차익에 따른 지방세 포함 양도세는 1,412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1번이 거주주택 비과세인데 2년 거주 요건을 못 갖췄거나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기만 해도 되는데 그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임대주택 요건을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비과세를 못 받으면서요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나마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양도차익 10억까지는 똑같아요. 이게 과세대상 양도차익 4억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10억 원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가는 거죠.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일반 세율, 즉 2주택 이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거기에 10년 이상 거주를 했다 하더라도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 양도 차익 10억 원에 30%, 15년 이상 살았다 해도, 15년 이상 보유했다 해도 30%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7억이 되고 6억 9,750만 원은 세율이 24%가 아니고 42%다. 3,594만 원을 빼주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산출세액을 계산했다면 그나마 가산세는 안 내도 되겠죠. 그런데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했다가 1년 후쯤에 이러한 일이 밝혀진다면 2억 5,700에서 1,200을 뺀 2억 4,400에 10%가 요게 이제 가소신고 가산세가 될 것 같고요. 요거에 1년에 한 8%, 요게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총 양도세가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처음부터 비과세를 적용해서 신고했을 때보다 세금이 자그마치 3억 1,700 업. 그런데요, 이게 5월 9일까지는 이렇다고요. 근데 5월 10일 이후에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면 그때는 뭐가 달라지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요. 2주택 이상, 다주택 중과 대상은요. 그리고 세율은 이게 10억까지는 원래는 42%인데 20% 업. 62%가 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 금액은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비과세를 받을 때보다 비과세를 신고했다가 2주택 중과로 추가 과세를 했을 때의 실질적으로 더 내야 되는 세금이 7억 3,900이고요. 임대주택이 만약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때는 3주택 중과가 됩니다. 3주택 중과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8억 6,900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저랑 임대주택 관련된 가장 큰 혜택이죠. 거주주택 비과세 어떠한 실수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실수를 내가 하지 않도록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법령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사실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된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의 그 요건 정리인데요. 거주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첫 번째, 거주주택은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2년 이상 못 들어갔다면 우리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은 임대주택인데요. 임대주택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3개, 4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이 있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실제로 임대를 시작한다는 거는 임대차의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거기에 진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충족한 날을 우리가 임대 개시일이라고 하고요. 이런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시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6억 원을 넘으면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임대 개시 당시 금액이 큰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증액 제한 이거는요. 임대주택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다 따라 붙는 건데 이 건은요. 19년 2월 12일 이후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그게 기준 계약이고 그 이후의 계약에 있어서 5%의 증액 제한을 준수해라. 보증금이 1억이면 그 다음은 얼마? 1억 500을 넘지 마라. 1억 500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보증금이 10억이야. 반전세로 바꿔. 1억에 월세 얼마까지 받아도 이게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지. 수학자 없나요? 1억이면 한 900? 좀 이따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전월세 전환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안 내도 되는 세금 10억 내는 거 제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다?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종부세 합산 배제랑 다주택 중과 이런 거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규정 없어요. 제가 다른 규정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양도 당시에 임대 기간이
기간이 불충족해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주주택을 파는데 임대 8년짜리 의무 임대 기간 중에서 6년밖에 못 충족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판 다음에 깜빡하고 6개월 이상 공시를 두면 안 돼요. 임대주택은 뭐죠? 임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딱 받고 아유 나는 이제 비과세 받았으니까 그냥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임대 의무기간 남은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6개월 미만으로 불충족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임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 임대주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동하고 자진 말소라는 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말소되는 거 그걸 자동 말소라고 하고요. 의무 임대 기간에 2분의 1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 단기와 아파트는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외의 것들 단기도 아니고 연립,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것들은 이게 자진이나 자동 말소가 아니에요. 내 발로 가서 8년을 다 충족했어.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을 자기가 말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8년을 다 갖췄으니까 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를 유지해야 돼요. 거주주택을 파는 그 당시에 이 밑에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한 3억 세금 더 내는 거 봤습니다. 요거 한 줄 한 줄이 3억, 10억짜리 비과세가 배제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뜻이 무엇인지 저랑 같이 한번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실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공실로 비워두다가 다시 하면은 그게 초기화되는 거 아니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6개월 이상 공실이면 추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냥 추징되는 거예요. 그냥 추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임대가 안 나가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어쨌든 법은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 공실이면 추징이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실이 안 되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거주주택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라고 나와 있는데 네네네 이거 지금 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건 있지 않건 이거는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닌 비과세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만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아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그 효과 제가 12억까지는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효과를 설명하면요 말 그대로 주택이 2개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준다. 그러나 다른 비과세와 동일하게 12억 초과분은 과세를 하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다. 그리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작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작년엔 중간까지 이랬어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이 2년 살고 팔았어요. 그리고 또 거주주택을 살 수 있잖아요. 새로운 집을 사고 그러면 또 2년 후에 임대주택 무시하고 요거를 또 거주주택 비과세 무한 반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4번 단 장기 임대주택이 추후에 거주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다가 임대유보기간 8년을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거주로 전환을 해도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임대주택을 하면서 다른 거주주택이 비과세를 받게 해주고 자기가 언젠가는 나도 비과세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직전에 그 거주주택이 양도된 이후 그 후의 양도차익 상승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다. 주택이 2개지만 이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판단할 때 얘는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주주택 비과세 반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 무슨 뜻이냐? 작년에 최초 1회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다는 거죠. A주택 15년 3월에 A주택을 취득했는데 이게 거주주택이에요. 여기서 2년 이상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5% 증액 제한, 임대 개시 당시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원의 공시지가 이하였다. 등등등 요건을 다 갖췄다면 이 상태에서 A주택을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팔기 전에요.
2023년 3월에 C주택을 취득했어요. 신규주택. 여기는요,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뭐 요건만 맞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신규주택을 하고 2025년 3월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3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판다면 이거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겠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거주주택 비과세 155조 20항이 적용되고 이렇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주택이 3개 있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A주택을 이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과세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죠? B주택하고 C주택인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반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뭐냐면 A주택을 팔기 전에 이걸 산 이유가요. 요 집에 이사 가기 위해서 샀어요. 실거주 요건을 2년 이상 했어요. C주택에. 그렇다면 요 날로부터 2026년 8월에 또 C주택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그리고 B하고 C는 또 뭐? 거주주택 비과세를 또 적용받을 수 있겠죠? 즉 C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횟수 제한이 폐지됐고 비과세의 범위가 지금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을 거주로 전환한 게 아니에요. C주택이 거주주택이야. 새로운 거주주택. 만약에 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새로운 거주주택이다. 얘는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음 장과 비교해 보시죠. 이 그림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제 국세청 입사 동기인 미네르바 올빼미 전설적인 존재죠. 이제 그분의 책 제 2페이지 정도를 좀 인용했으니까요. 우리 올빼미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또 보면요. 장기 임대주택이 추후에 거주주택이 되는 경우 그때는 제가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A, B, C 이게 거주주택 2년 갖췄다고 그랬고요. 제가 이거 임대주택 요건 갖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개가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요. 그리고 A, C 요게 두 개가 이게 신규주택이고 구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순서는 A를 제일 먼저 판다. 그래서 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중첩 적용되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 판다면 C주택을 팔아야겠죠. C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요때까지 2년 이상 보유했고 거주도 했다면 이 C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싹 파는 거야. 이제 마지막엔 이 B주택을 파는데요. 물론 이 B주택은 2026년 3월까지 8년 이상 임대 의무 그 기간을 충족해야 돼. 이걸 만약에 충족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년 정도 남기고 팔았다. 얘도 비과세 날라가고 얘도 비과세 날라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어찌됐든 이것까지 다 갖추고 행복하게 두 개 비과세 받고 2026년 3월에 B주택을 판매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B주택을 팔 때에도 거주는 안 했지만 상생임대 요건 갖췄거든요. 뭐 2년에 또 2년 이렇게 하면서 5% 이상 증액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상생임대 요건 갖춘 거거든요. 거주한 걸로 보고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니 이 마지막 B주택도 전액 비과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위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이 임대주택은 어디에 쓰였냐면 A하고 C가 비과세를 받을 때 본인을 희생했어요. 여러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없는 걸로 보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야. 장기 임대주택이 추후에 거주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는다. 그게 무엇이냐? 여기 써있어요. 비과세 범위가. 2025년 10월에 이 직전 거주주택이죠. A가 처음에 거주주택이었고 C가 그 다음 거주주택이었는데 이 직전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 근데 이게 요건 2025년 10월이고 요건 2026년 3월이에요. 이 5개월 동안은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된 적이 없어요. 일부의 양도 차익을 뽑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데 요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양도 차익은 0원이다. 이게 다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 기억하자고요. 장기 임대주택이
남들을 거주주택 비과세 받게 해주고 정작 마지막에 자기가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갖춰서 비과세를 받을 때는 정작 본인은 전부 다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2018년 3월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면적 요건이 또 합치된다면 2026년 3월 8년 동안 임대를 잘 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조금 줄어들겠죠. 자,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는 실수들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1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누락했다. 구청에 사업자 등록 내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도 세무서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양도 당시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됐는지 이거 한번 제가 보라고 그랬죠. 자진자동이라면 자진말소, 자동말소라면 최초로 말소된 거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진자동 말소 유형이 아닌 그냥 빌라, 다가구, 다세대 그러한 임대주택을 내 발로 가서 이거 임대를 막 올리고 싶어서요. 저 8년 채웠거든요. 8년은 채우고 내 발로 가서 말소를 하면 그러면 거주주택 양도 당시에는 그 말소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억을 비과세를 못 받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야겠죠. 근데 잔금까지 치렀다면 그 이후에 설령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다 하더라도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진자동 말소가 됐다면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4번인데요. 제가 아까 10억짜리가 전세 1억에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컴퓨터겠죠. 자,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하면 혜택이 날아간다. 제가 10억 비과세 날아가는 거를 제 눈으로 봤다고요. 자, 렌트홈에서 렌트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할 수 있다. 제가 여기다가 답을 구해놨는데 전세보증금 10억을요 1억 원에 월 360만 원으로 받았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많이 깎아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위반이라는 거예요. 5%를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렌트홈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2%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거를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다소 이율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5%를 적용했을 때 인상률을 5% 적용했을 때 변경 후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줘 라고 넣은 건데요. 변경 전에는 임대보증금이 10억이고요. 변경 후에 제가 이것만 넣었어요. 즉 임대보증금 1억이면 월 임대료 얼마까지 받아도 되니? 라고 계산 공식을 맡겼더니 356만 2,500원이 이 전체 5% 상승시킨 거예요. 10억 원을 5% 인상한다면 보증금 1억 원인 상태에서 월 356만 2,500원 받아도 돼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360만 원을 받았다. 5% 위반이죠. 그 비과세 효과가 10억 원이어도 어긴 건 어긴 겁니다. 5만 원 더 받으려다가 10억을 날려버렸네요. 근데 이분이요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몰라서 모른 게 어떻게 보면 화근이었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자, 오늘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나는 임대주택 빼고 거주주택 한 채밖에 없으니까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과세가 아니라면 자 5월 10일 이후에는요 일반세율이 아니라 중과세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비과세 확실하게 받으면서 주택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거주주택 비과세 외에 다른 임대주택 관련된 추가 혜택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아는 형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